재배와 채종법에서 우리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배와 채종법에서 있잖아요. 자연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언제 따요? 언제 따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교사면은 이럴 때 따. 무슨 이럴 때 따. 여러분들 토마토 딱 가면은 어떻게 해요? 딱 하면은 지가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수박 언제 따요? 참외 언제 따요? 가면 떨어져요. 알려준다고. 감자 언제 캐요? 지가 치들어 있어. 늙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돼요. 근데 만약에 파랬어. 캘 시기인데 파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빠. 동남아 출장 가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해? 캐야지. 놔두면 어떻게 돼? 다 군뱅이가 먹어버려. 캡니다. 캐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동남아 가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늘려고. 여러분들 철학이 반영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캐는 거는, 지금 하는 거는 감수할게. 모든 것은 대가를 치릅니다. 자유라는 것은 대가를 치릅니다. 자유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겁니다. 그건 모든 씨앗들이 담지해야 되는 삶의 형태입니다. 자, 채종과 재배 속에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무 심으려면 어떻게 파요? 나무 뿌리가 엄청 커요. 깊게 파려면 어떻게 해요? 넓게 파야 됩니다. 안 해봐서 모르는군요. 사과나무 3년짜리 심으려면 넓게 파야 돼요. 최소한 50cm, 60cm 이렇게 파야 됩니다. 그래야 깊게 팔 수가 있어요. 삽질해보세요. 나 여기랑 여러분들이 더덕을 캐, 산삼을 캐, 요렇게 하다가 뿌리 딱 먹어요. 어떻게 해요? 넓게 파야 됩니다. 세상 사는 거 똑같습니다. 깊게 들어가면은 넓게 맺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는 너무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너무 도시에 밀집하고 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규모화라는 것은 떼거지로 모아놓은 겁니다. 떼거지로 모아놓으면은 마치 모든 것이 살 것처럼. 규모화는 곧 한 큐에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가원, 불가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관계는 불가원, 불가근의 법칙들이 되면은 이 관계는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부부관계든 가족이든 모든 것들이. 자립인간이라는 책도 꼭 읽어보세요. 이 자리에서 완전히 책장사합니다. 불가원, 불가근입니다. 그래야 순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순환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 재배관계 속에서 묻습니다. 저한테 수많은 사람 질문해요. 콩 심는데 이거 간격이 얼마예요? 라고 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불가원, 불가근. 너무 가까이 심으면 어떻게 돼요? 통풍이 안 돼가지고 위로 솟구쳐. 그치? 너무 멀리 심으면 어떻게 돼요? 풀매나고 정신없어. 따라서 불가원, 불가근입니다. 봐야 되죠. 그러면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도대체 뭐가 원이고 뭐가 근인지도 몰라. 상상해 본 적이 없어. 자, 거름도 별로 없어요. 참 척박합니다. 거기에 콩 심어요. 그럼 콩이 번성해요? 안 번성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제식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커져요? 안 커져요. 상상해 보세요. 조그맣습니다. 요 정도 돼요. 그러면은 60cm 할 거를 50cm 하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옛날부터 우리는 매뉴얼을 좋아합니다. 매뉴얼. 기가 막힌 매뉴얼. 즉 교과서죠. 여러분들 매뉴얼 없이는 요리 못하죠, 요즘에.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매뉴얼을 보고 하지 않는 손으로만 합니다. 손으로. 왜? 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살림을 해왔으니까. 우리 엄마 아파가지고 내가 우리 형제들 다 먹여내고 했으니까. 그래서 손끝 농사 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지금 편찮으신데 우리 부모 복이 없다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안 그래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왜? 나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살림을 시키는 바람에 내가 자립인간이 된 거야. 아껴 쓰고. 나의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교육 그렇게 해야 돼요. 몸으로 터득하면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혼수 상태 깨어나서 걷는 거 잃어버린 사람 잊어버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왜? 몸으로 터득했기 때문에. 유유상종은 교잡의 원리입니다. 비슷한 거든 좋아해. 같은 갓길에는 교잡이 됩니다. 유유상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 왜 씨앗을 버렸는가? 지금은 젊은 놈만 좋아해. 청오이만 좋아해. 그죠? 호박도 그냥 청호박만 좋아해. 애호박. 그리고 나서 늙는 거를 폐기해. 이건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와 똑같아요. 늙은 사람은 다 폐기된 거야. 그리고 늙은 사람은
늙은 삶의 그 지에 수많은 그 경험들이 다 폐기돼가지고 할머니 다 양로원에 요양원에 있는 게야. 옛날에는 어땠어요? 엄마 아버지가 농사 질 때 엄마 아버지가 상대 안 했습니다. 누가 상대해줘요? 애들은 질문을 좋아해. 그러면 할매들은 뭘 좋아해? 말하는 거 좋아해. 둘이 붙여놓으면 딱이야. 그래서 세대를 딱 뛰어넘어서 그 지혜가 어린아이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슷해. 늙으면 어린애가 돼. 비슷하거든. 그런데 그러한 훌륭한 공동체적인 게 있었는데, 즉 3대가 모여 사는 이유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늙으면 폐기 처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얘기 합니다. 어디 가서 뭐 농산식품부 이런 데 가서 왜 청년들만 지원하냐고. 똑같이 자본주의 양태를 지닌다. 왜? 지금 저 이전 세대는 다 고령한 적이에요. 베이비붐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먹여 살려야 돼. 여러분들이 먹여 살리면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한 거거든. 근데 이놈의 자본주의 사회는 실컷 피 빨아먹고 딱 폐기 처분해. 토종 씨앗이 소멸된 이유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책에다도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음식의 원리 책에도 뭘 하냐면, 늙은 것을 먹어야 몸은 건강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늙은 호박을 먹어야 몸이 따뜻해집니다. 늙은 오이를 먹어야 여름에 그 찬 기운에 몸에 설사를 하지 않습니다. 늙은 것을 먹어야 지혜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회 원리나 경제 원리 다 똑같이 작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몸의 질병 상태를 어떻게 하냐면은 오후 5시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 밭에 들어가십시오. 아무것도 칠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물리는가 보십시오.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엉덩이만 물려.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눈탱이만 물려. 그죠? 그 눈탱이가 물리는 사람 오면 제가 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쪽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벌레가 그러면 벌레가 왜 어린아이 들어가면은 애들 어린아이 요즘 어린아이들은 하도 면역력 떨어가지고 막 난리 나지만, 옛날 어린아이 들어가도 암시랑 안 해요. 왜? 양기 충천에 면역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벌레들이 달려도 상관없어요. 벌레가 달려드는 건 그 식물이 약한 겁니다. 벌레가 달려드는 사람들은 몸이 약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콩알 한 5알 얻어가가지고, 선생님 콩은 3알 심으라고 그랬는데요. 그래, 벌레 먹고 너 먹고 나 먹고 하자. 왜들 획일적이에요. 콩 3알 심는 거는 콩이 많이 남아 돌아갈 때 얘기해요. 5알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포트에 귀하게 키는. 그래서 지금의 사회가 오냐 큰 거야. 한 놈, 2놈밖에 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종속당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우리 벌레들이 내성이 생겼는가? 강한 적개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물론 생애가 줄기가 짧아서 그 내성 진화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개심은 언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개심은 언제 사용돼요? 너가 죽어야 내가 살 때입니다. 풀을 매면서 이러면서 하지 마세요. 얘야, 너 여기 왜 왔어? 잠시 너 좀 뽑아줄게. 이렇게 매보세요. 부드럽게. 돼지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돼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고기 단순히 사육 방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죽일 때 문제입니다. 딱 매달아가지고 도라락 해서 죽이잖아요. 그 엄청 강한 공포심에 있는 거예요. 공포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어떻게 돼요? 경직되겠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피가 한번 그래 본 적 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피가, 그 살이 맛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분노하는 그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개심은 강한 내성을 만든다. 이건 농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 구조도 많은 그 속에서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가 바로 적개심을 양산해내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우리 이 색깔의 변화를 보고 언제 먹어야 될 시기를 압니다. 파란 것을 했을 때는 파란 거를 먹을 때는 우리가 풋사과라고 그러죠. 풋이란 말을 합니다. 파란 상태. 그 다음에 빨간 거를 했을 때는 충분히 익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은 그때마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얘네들의 먹어야 되는 시기가 바뀌어지는. 내가 변해야 세상은 변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내가 변해야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씨앗이고 나도 씨앗이고 모든 식물이 다 씨앗이라는 겁니다. 씨앗이 이 지구와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 있잖아요. 제가 수집하러 돌아다니면 느티나무를 많이 봅니다. 당산나무라고 그러죠. 느티나무 있는데 제가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몇 년 됐게 이래요. 느티나무 몇 년 됐게, 보호수 몇 년 이렇게 쓰잖아요. 몇 년 됐게 그러면은 제가 정확히 맞춥니다. 시멘트가 들어가면 400~500년이 넘습니다. 근데 시멘트 번개 맞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정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뿌리가 있어야 가지가 막 번성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열매를 맺습니다. 감이 열려요. 여러분들 뿌리와의 관계들을 배웠었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거는 지금 금방 얘기했습니다. 내재적 힘의 발휘입니다. 내재적 힘의 발휘. 이미 뿌리가 그 생명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가 뿌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막아버려도 가지가 가지를 낳습니다. 고목일수록 오래된 지혜를 가진 자일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된 지혜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토종 씨앗을 복원하고 여러분들의 농부로서 정말 농부권을 갖고 내 손으로 만들 때, 내가 할 때 가장 똑똑해집니다. 나라는 것을 중심에 놓을 때 가장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똑똑한 농부가 되십시오.